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게 알게 되시는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오늘 녹취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그럼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아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위축됐던 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번 검찰에서 조사를 받긴 했었는데요. 네. 지난 2월. 사실상 그때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이 돼서 사실상 조사가 유명무실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상 이 수사과에서 이제 검사 일반 그 부로 배당이 바뀌고 네. 그리고 검사들 보강까지 이뤄진 시점에서 첫 조사가 이뤄진 만큼 본인은 언론 앞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공표하는 게 법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네, 수사팀 규모가 뭐 11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이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지원까지 받았는데요. 네. 지금 명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본인이 해명을 일부 한 데서도 알 수 있지만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부분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느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좀 관철시키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게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 혐의 내용입니다. 네. 실제로 본인은 돈의 흐름을 짚어보면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드러날 것이다. 자신만만해 했지만요. 실제로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세비를 김영선 의원이 어쨌든 받는 세비의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절반 정도 가져갔고 그게 총액을 합산하면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관철시킨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닌가 하는 게 지금 검찰의 의심 내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1원 한 푼 받은 적 없고 빌려준 돈을 그냥 반환받았을 뿐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계좌 추적팀이 오지 않았냐? 계좌를 보면 알지 않겠냐? 근데 보세요. 지금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9천만 원이 전달됐다는 의혹이에요. 그럼 보세요. 저렇게 뭔가 강경하게 나온다, 당당하게 나온다. 혹시 그래서 기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요즘 세상에 계좌 이체를 하겠느냐? 현금으로 받는 거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녹취록이 나왔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은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해서 돈을 지급했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김영선 전 의원은 지금 그 전달한 돈이 그 대가와 전혀 관계없고 빌린 돈이어서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검찰은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계좌 추적팀이라고 왜 얘기했겠습니까? 아하. 계좌를 뒤지면 다 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전달한 돈은 다 현금으로 건너갔어요. 아. 그럼 본인하고 강모 씨가 대화한 녹취록에 다 나와 있어요. 본인 네.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본인이 예를 들면 얼마를 달라. 예를 들면 반띵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는데 네. 전체 세비의 반을 달라고 얘기하고 1원도 어긋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강모 씨가 당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비서관인가로 일했던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또 녹취록이 나왔어요. 네. 거기 보면 어떻게 전달해라고 네. 하니까 의원님이 계좌로 보내주면 그 계좌에 돈을 찾아서 현금으로 전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진으로 있던 사람이 돈을 건네는 방법은 현금이었어요. 계좌가 아니고. 네. 그럼 계좌 추적은 누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의 비서관한테 보낸 부분만 나와요. 네. 본인은 회계 담당 관계없다는 보좌관 거죠. 강혜경 그렇죠. 씨,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말하는 내용은요.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 본인은 무죄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의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고 다른 문제는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즉 김영선 전 의원 측이 공천을 대가로 해서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느냐 안 건넸느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처벌받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돈의 흐름인데 네. 그걸 얘기하면서 계좌 추적팀이 왜 왔겠냐고 얘기하는 것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본인의 처벌을 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육성이 무슨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죠? 네, 관계가 전혀 없고요. 일반 국민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 직함도 없는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주신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으셨다는 점에서 그냥 뭐 미담일 뿐입니다. 네. 이게 무슨 공천 의혹입니까? 저 얘기를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이 그래 미담을 우리가 너무 이게 뭐 큰일 난 것처럼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이랬을까요? 저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지요? 자, 나를 혹시나 구속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폭로를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랬었죠. 어떻게 얘기했죠? 한 달 이내로 하야하거나 탄핵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파장이 커졌습니다. 아하, 네. 그건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그 녹취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강혜경 씨로부터 나온 녹취록 이외에도 네. 본인이 중간중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뉘앙스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전부 다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성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공천 개입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7불사 회동을 이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가리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떤 회동입니까? 바로 김영선 씨가 본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김영선 씨와 함께 손을 잡고 7불사로 내려가서 이준석 의원을 만나서 지금은 의원입니다만 네. 이준석 당시 대표를 만나서 뭐를 하려고 했죠? 폭로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하. 김영선 씨와 관련된 네.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뭐 녹취록 그거를 지금 보여주면서 야 이게 값이 얼마냐 마치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쪽에서 개혁신당 쪽에서 그러면 공천을 달라 이런 식의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은 폭로를 하고 또 폭로를 하기 위해서 7불사까지 간 언행이 네. 사실은 자신한테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닥쳐오니까 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건 나와 별개의 문제 그런 것까지도 그쪽 방향으로 내가 가져가진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하.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냥 대통령과 일반 국민 사이라는 건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뭘까요 이거?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뭐 대통령이 생각하는 아니면 뭐 아까 그 변호인 그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을 들어보면 명태균 씨 일반 국민이 요청하는 걸 들어주니까 미담이다 하더라고요. 일반 국민 몇 명이나 대체 일반 국민 중에 몇 명이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 부인과 직접 통화를 하고 문자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일반 국민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자주 통화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나눴다 하면 관계가 깊은 것이고 대선 전부터 명태균 씨는 여러 가지를 도와준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천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의혹들이 많고요. 그런데 일반 국민하고 어떻게 이걸 변화를 시킵니까? 네. 이거는 정말 국민을 화나게 하는 행동이에요. 일반 국민의 말을 들어줬으니까 그 미담이라고요? 아니 그리고 일반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지금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네. 저것도 윤기중 교수님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되신 분이 앉는 자리고 최은순 씨도 저기 계세요. 장모 되시는 분도. 네. 그 VIP들이 앉는 자리에 저분이 일반 국민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얼마나 많은 일반 국민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걸 일반 국민이라고 얘기해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저 태도는요. 네. 국민에게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나 녹취록이나 저 지금 취임식에 가는 모습이나 네. 아직까지 나올 녹취록을 생각한다면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네.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와 끝장 기자회견 직전에 돌연 SNS 사과의 뜻을 밝혔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맞습니다. 약간 저자세로 돌아선 듯한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일단 대국민 담화와 그 회견이 있기 딱 30분 전이었습니다. 아하. 오전 10시에 담화가 예정돼 있었고 그랬죠. 9시 25분에 본인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죄를 하는 대상 자체가 상처 입은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 얘기로는 네. 특정 정치인에게 누를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들에게 사과를 하는 듯한 이야기였고요. 누굴까요? 그 특정 정치인. 아무튼 네, 몇 명 거론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검찰 출석 당시에 또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폭로 예정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네. 폭로를 하신 적도 없고 강혜경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 숨쉬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 많은 언론인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국어사전 개념에 폭로를 다시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폭로한 적 없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시면 기자들이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세 가지의 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입장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뭐냐면 폭로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나는 폭로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폭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했더니 아직 폭로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거랑 지금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폭로를 안 했는데 그리고 아직 폭로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폭로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아직 폭로하지 않았다는 네. 건. 그다음에는 그런데 계속 이제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폭로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입장이 다른데 네. 저는 그 경솔한 언행이라는 말도 그럼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폭로하지도 않았고 아직 폭로하지 않았고 폭로할 게 없는데 어떤 경솔한 행동인가요? 그러네요. 자기가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가장 경솔한 게 폭로할 거다라고 겁박을 한 게 가장 경솔한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대통령을 감히 지금 겁박을 한 거 아닙니까? 날 구속시키면 하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 국민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 반성한 줄 알았어요. 내가 경솔했습니다 라고 한 줄 알았더니 또 폭로 얘기는 전혀 달라요. 폭로하지 않았다. 아직 폭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구야? 명태균 씨가 네. 하는 행동이 그야말로 정치 브로커다. 킹메이커라고 우리가 알려진 사람들, 진짜 뭐 대통령을 만들거나 아까 어떤 고위 공직자를 만들 그런 기획자들은 이렇게 폭로 운운하지 않습니다. 아하. 자기가 늘 곁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마음에 담고 내가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익이에요. 내가 나를 구속하면 내가 뭐 폭로할 것이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가 이 사람 만들었고 저 사람 만들었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킹메이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들어볼 계획일까요? 일단은 왜 이 세비를 절반을 가져갔는지 여부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는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김영선 의원이 당선이 된 이후에 이 보전을 받았는데 선거 비용 거기에 2억 4천인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한테 흘러들어간 거예요.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상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수억 원,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뭐 3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걸 전혀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 비용을 충당한 거 아닌지 그 돈에 이 고리를 맞춰보는 건데요. 또 하나의 핵심은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와서 내가 김영선을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 부분이 또 관건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까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한 또 수사의 앞으로의 향배일 텐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 7명의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동부지검 뭐 여러 지검에서 충원을 해서 11명으로까지 이제
정해졌습니다. 네. 검사가. 그런데 그 수사력만으로 이런 공천 개입 그리고 어떤 뭐 국정농단이라고 민주당에서 지칭하는 수사까지 이 본질까지 들어갈 수 있을 사실 것인가는 방대해요. 예, 상당히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 네. 중앙지검으로 이송까지 한다면 그거는 또 중앙지검에 과연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에 또 물음표가 계속 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특검과 관련한 여론전을 또 야당으로서는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